계속 오전 10분은 이렇게 진행할 건데, 여기서 뭐 아무거나 좋아요. 가입은 다 되어 있어야 하겠죠.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단계별로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지금 프로그래머스로 가서 로그인 하시면은 여기 C랑 C++로 먼저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 있나? 여기 정답률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정답률 높은 순으로 하시면 좋아요. 남들도 많이 맞췄다는 거니까. 있잖아요. 뭐 대충 보면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C로 돼 있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C++로 바꿔서 할 수 있고, C로 해도 되고 C++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바로 해도 되고 파이썬으로 해도 돼. 그냥 이 문제를 풀고 있다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좀 보게 되면 넘버스가 매개 변수로 주어지고, 이거 매개 변수라는 거잖아. 그럼 그리고 원소의 평균값 리턴하는, 평균이니까 더블 리턴 타입인 거고, 여기 answer 변수 들어있고, answer 리턴이면은 이 가운데 평균값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쉬운 거잖아. 사실 배열이 이렇게 넘어온대. 그럼 1부터 10까지 다 더한 다음에 10개로 나누면 되는 함수겠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배열이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요소의 합 나누기 요소의 개수를 여기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직접 하지 마세요.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로직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세요. 또는 REPL에서 해도 돼요. 어제 타이핑했던 거. 그냥 실행 환경에서 실행해서 이거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복붙하면 돼요. 이거 전체를. 그렇게 좀 진행을 합시다.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할래 이것만 연습이 꾸준하게 돼도 나중에 쓸만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재 하나인데 이거를 뭐 C로 하던가 C++로 하던가 자바, 파이썬, 뭐 기타 등등 여기 나와 있는 언어들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푸는 알고리즘은 하나인데, 뭐랄까, 표현 수단이 여러 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아요. 이게 안 되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사실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막히지 않으려면은 이런 거 좀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인문 문제들이네. 이게 아마 0단계라서 그럴 거거든요. 아니면 뭐 한 1단계 이런 거 보면은 뭐 1단계인데 인턴십 문제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한번 손 대보시고 좀 쉽게 끝나는 애들도 있고, 좀 생각을 여러 방면으로 해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건데, 그냥 제일 낮은 것부터 하세요. 각 사이트마다 얘는 여기 코드 보면은, 코드의 프로블럼 보면은 얘도 difficulty 1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 거 하면 될 거고, 또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 밑에 보면은 단계별로 풀어보기가 있어요. 좀 분야라고 하기엔 뭐 그렇고, 약간 기본 문법부터 어려운 애들까지 이렇게 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근데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얘는 진짜 찐 수학이라. 이건 어려워. 그래서 추천 순서는 시작을 그냥 프로그래머스로 끊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근데 시간 꽤나 투자해야 될 거예요. 이거 뭐 강사말로 쉽다 했는데 어렵네? 답이 안 나오는데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고, 저는 지금 2, 3단계 그냥 하루에 좀 꾸준하게 생각하고 풀고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생각하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 두세 시간 정도 하고, 좀 난이도 있다 하면은 뭐 한 8시간? 3일? 일주일? 뭐 이렇게 가요. 한 문제. 한 문제에. 대신에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이거 프로그래머스 뭐 피보나치 수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풀어놓은 게. 그냥 받아쓰기밖에 안 될 거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진짜로. 그래서 어차피 내 능력 키우기니까 좀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인스톨러에서 그냥 시작 눌러도 돼요. 이거 시작할 때.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켜고 졌나? 졌다. 여기 있다. 그래서 어제처럼 새 프로젝트를 그냥 하나 만들게요. 이 프로젝트 하고 소스 파일 뭐랄까 매크로 일로가 됐다. 그래서 소스 파일 하나 만들고 그냥 소스 할게요. 네, 이거. 참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깃허브로 공유를 했잖아요. 집에 가서 하신 분?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잘 보세요. 이거 시나리오는 이래요. 여기 학원이에요. 여기 집이야. 학원 컴퓨터고 집 컴퓨터예요, 그냥. 이 위쪽은 뭐냐면은 이제 내 깃허브 그 리포지터리, 하나의 리포지터리. 내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했어요. 학원에서 뭔가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푸시를 해놨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git push origin master였거든요. 내가 푸시를 했대. 그러면은 학원에서 작업한 게 여기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퇴근했어. 집으로 갔어.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없어. 맞죠? 왜냐면 난 학원에서 작업했지 집에서 작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보고서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고 그냥 받아쓰기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받아쓰기만 해가지고 뭔가 하나 하고 나서 여기다가 또 푸시를 했어. 문제가 뭐예요? 겹치죠. 장소가 겹치죠. 저장소가 겹친단 말이에요. 이때 푸시하기 전에 해줬던 명령어 중에는 git push, git remote add origin 리모트가 하나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이제 학원 폴더랑 여기 있는 내 GitHub 리포지터리랑 연동을 시켜놨다 하거든요. 얘는 연동한 적이 없잖아. 매초에 올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격으로 조정하겠다의 범위는 얘네 둘인 거지. 이거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원에 있는 컴퓨터랑 집에 있는 컴퓨터랑 연동을 시켜놨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해야 되는 행위는 뭐냐면, 이걸 애초에 하면 안 되죠. 받아쓰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라와 있는 걸 내려받게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때 하는 게 이제 클론 또는 풀.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푸시 풀이에요. 푸시 풀. 위에다가 뭔가 리포지터리 하나 놓고 푸시하거나 풀하거나 아니면 클론하거나 그냥 복제해서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건 학원에서 했던 걸 이어서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뭔가 바꿔놨대. 이어서 했대. 얘는 더 이상 이 올라가 있는 거랑 똑같지가 않겠네. 뭔가 다른 무언가가 되어 있겠네요. 내가 집에서도 작업을 계속 이어서 했다면.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올려요, 얘를. 이쪽 방향으로 푸시를 또 했어요. 그럼 지금 상태는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내가 다음날 돼서 학원 또 왔대. 학원에 이렇게 왔대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랑 작업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도 또 이걸 해줘야 되네. 그래야 최신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어서 할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뭘 하든가는 여기서 또 나는 작업을 이어서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도 있을 거고 공간의 차이도 있을 거라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겹치면은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방식을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당분간은 그냥 한 가지 장소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날려먹어. 전 진짜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괜히 날려먹지 말고 그냥 어차피 저는 코드 다 남겨드리니까 그 정보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할 거는 매크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매크로워서 들어보지 않았어? 어디서 들어봤어요? 카메라 렌즈? 카메라 렌즈 또 매크로. 게임하면서 안 들어봤어요. 게임하면서 맨날 뭐 메이플 스토리 매크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기타 등등 매크로 되게 많아요. 아니면 뭐 마우스 클릭 매크로 만들어 놓고 수강 신청할 때 막 악용한다던가 뭐 이런 거. 그 매크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건데 매크로가 뭔데? 이렇게 쓰거든요. MACR 매크로. 뭔가 반복해주는 행위를 할 때 또 매크로 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매크로 약간 불법 프로그램의 느낌이 나는데 사실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처리기예요. 그럼 전처리기가 뭔데? 매크로를 우리말로 하면 그냥 전처리기예요. 이게 뭔데? 전처리기거든요. 이게 뭐겠어? 뭐 이전에 처리해준다 전을
이게 다예요, 그냥. 어떤 걸 하기 이전에 미리 처리를 해준다. 전처리 계획이 끝입니다. 근데 얘는 좀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게 얘를 이제 쓰는 애들은 C랑 C++ 또 C# 또 있어요. 좀 보통 많이 쓰는 애들이 얘네들 정도인 거고 여기서 이제 얘만큼은 나머지가 매크로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 쓸 수는 있어. 근데 C++에서만큼은 이게 빈도수가 높진 않다. 이 나머지 두 개. 개념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아, 이건 아시죠? C샵이 뭐예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C샵? 시끌들처럼 플러스가 4개 그럼 얘네들은 같은 계열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해하는 게 이거 C, C++ 시작 이렇게 막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애초에 회사가 달라요. 이거. C샵은 자바예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자바 느낌인데 호환이 얘네랑 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C샵인 거지 뭐 C가 발전된 형태는 C++ 이건 맞는 말이에요. C++이나 뭐 C가 발전된 형태는 C샵 이건 아니야. 네. 대신에 좀 개념이나 이런 걸 많이 좀 차용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보여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자바의 문법과 비슷한 어쩌고잖아요. 근데 이것도 C++도 가져가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좀 묶을 수가 있는 게 호환이 잘 돼서. 자바는 오라클 거잖아요. 저기랑 좀 달라요. 그 진영이 달라요. 약간. 얘는 그냥 조건에 맞게 점처리기를 이용해서 도착하기 위함의 뜻이 있는 건데요. 이거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매크로라는 말을 C++ 뭐 또는 C 언어 하면서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쓰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애들. 샵 어쩌고 하는 애들. 뭐 있죠? include 또 define 이런 애들. 전처리기예요, 얘네. 그러니까 실행되기 전에 불러오기를 하잖아요. 전처리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실행되기 전에 define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상수 처리가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이에요. 실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잖아요, 일단. 그죠? 그래서 이미 처리가 됐다. 살짝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수업에서 오류 메시지 중에서 얘가 오류 메시지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거 뭘까요? 문제 알고 없어. 스트링 카피. 근데 나는 무시하고 싶어. 그딴 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거 써주거든요. crt secure 이런 거 메뉴에 써주거든요. 여기 기억 안 나도 돼요. 이거 뭐 상관없어요. 이런 거 이제 하나 박아놓으면 여기서 오류 나도 뭐라 안 해요. 미리 방지를 한 거예요. 너 이거
여기서 오류 나도 뭐라 하지 마.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 또는 스캔F 쓸 때 요거 얘도 마찬가지로 샵 어쩌고저쩌네. 얘도 점처리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 아무튼 그냥 대표적으로 include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컴파일 이전에 실행이 될 건데, 어제도 했듯이 얘는 어떤 내가 쓴 코드를 번역해주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컴파일. 그래서 기계어로 번역하다니까. include cst main 변경이라고 했을 때 int v1이라고 하죠. v1은 100이고 int v2는 200이래. 템프는 템프 이때 그냥 이렇게 템프는 v1 v1은 v2 v2는 템프 이렇게 할 건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거 뭐라 그랬지? 아마 변수 맨 처음에 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고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이제 100, 200 나오고 여기서 200, 100 나오죠. 200, 100? 왜 200, 100이야? 근데 이거 뭔지 대충 아시죠? 밸류 수합이잖아 이거. 실행해서 보면 100, 200, 200, 100 나오잖아. 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 v1 있고 여기 v2 있고 여기 템프 있으면 여기 100 있고 200 있고 맞죠? 얘네끼리 서로 바꾸고 싶어는 안 되니까 이 백업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밀어내게 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마 시연어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단순히 밸류 수합하는 코드예요. 그러면 이제 값이 서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매크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되게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간단한 예시라서. fine swap 10 내가 뭐 만약 이렇게 했어. 이거 뭘까요? 상수지. 왜냐면은 이거랑 다른 게 없잖아요. fine true 1 뭐 이런 거 맞죠? 다른 게 없죠. fine swap 10 하면 상수인데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x, 뭐 y, 템프, t는 x, x는 y, y는 t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 함수 바깥쪽에다가 정의를 해주는 이런 모양인데요. 여기 생긴 게 매개 변수 인자 뭐 이런 거가 생겼죠. 그죠? 이거 뭐 함수 이름 같고 인자 같고 매개 변수 같이 생겼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함수명이라 치면 얘는 매개 변수가 될 거니까.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좀 편의상. 그래서 보면은 이걸 좀 어떻게 할까? 이걸 할까? 뭘까? 아니야.
그래, 밸류 수업한 버전 만들고 밸류 수업하지 않는 버전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걸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소스 파일을 하나 더 만들 건데요. 그냥 시플플 하고 여기 소스 1 해서 추가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소스 1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 밸류 수합. 소스 1에 있는 거는 매크로를 활용한 밸류 수합을 할 건데요. 근데 이거 실행하려고 하면은 뭐라 할 거거든. 왜냐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메인이 이미 정의되어 있다죠. 이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메인은 메인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겹친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실행하고 싶은 거는 소스 1이에요. 그럼 소스를 죽여야 되는 거죠. 지워야 되지. 근데 지우자니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써놓은 건데. 그럼 클릭해서 속성 그리고 여기 빌드에서 제외라고 있어요. 여기서 얘를 하면 얘는 이제 제외야. 실행해서 빼요. 실행해서 빼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메인 하나니까. 빌드에서 제외되는 건 진짜로 제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규칙에 맞게 나열만 해주면 돼요. 이거 좀 되게 어이가 없을 거거든요. 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냥 이게 뭐 함수라고 치면은 뭐 이렇게라도 생겼어야 되는 거잖아, 사실. 그죠? 리턴 타임 뭐 없어도 어쩔 수 없긴 한데 여기 뭐 함수면 있고 매개 변수 있고 함수 받음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건 오케이. 근데 좀 모양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매크로는 한 줄로 끝내야 돼요. 한 줄에 끝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거 여러 줄에 써야지 하면은 얘 뭐라 할걸? 이거 이렇게 뭐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윗줄에서 이어지는 거야 이걸 몰라요. 이거 좀 사용하기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고 사용법이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까? 이 아래쪽 실질적으로 바꾸는 곳 있죠. 얘를 바꿔봅시다. 이렇게 변수끼리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스왑하면요. 스왑하면은 여기 마우스 올려보면은 스왑 여기 보면 지금 나오죠. 매크로 얘가 뒤져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엔터 하면은 속어로 하면 지금 넣어야 되는 건 x 값이죠. b1 지금 넣어야 되는 건 y 값이죠. 좀 하이라이팅 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약간 붉은 글씨로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t죠. 템프 하면은 뭘 해줘야 될까요? 샘플은 해주면 돼 그냥. 그럼 끝나요. 그러면 바뀌어요 또 잘. 이게 뭐냐면은 약간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한 줄 써주면은 알아서 소스 코드가 바뀌어요. 이 법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짜증나는 점은 뭐냐면은 이거 안 쓰면 뭐라 하겠지 당연히. 여기 써주면 또 뭐라 안 해. 사용법이 좀 빡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함수도 만들기 귀찮아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법 제정하는 느낌으로다가. 실제로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건. 여기서 지금 100 나온 거고 여기서 200 나온 거고 여기서 200 나온 거고 여기서 100 나온 거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별건 없어 사실. 그냥 대충 값 바꿔주고 이게 끝이란 말이죠.
내가 만약에 이런 코드를 갖고 있지 않다 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뭐 함수 실행하는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거랑은 약간 메커니즘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이거 방금 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런 전처리기를 만든 거잖아. 이런 매크로를 내가 제정을 한 거잖아요. 얘가 실행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얘가 실행이라고 불리는 때는 사실 이때죠. 그죠? 근데 전처리기면은 이 include랑 비슷한 입장인데, 맞죠? 컴파일할 당시에 얘네 두 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동 완성하려고 보니까 이거 뭐 문서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얘네들 먼저 이제 읽어놓고 그 다음에 이 안쪽 읽는 느낌이에요. 순서는 이래요. 여기 보면 x, y, t 있잖아요. 이 자리 x 자리고 이 자리 y 자리고 이 자리 t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함수처럼 보이면은 이게 이제 인자쯤 되는 거고 여기가 매개변수 되는 거죠. 그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봐도 되지만 이게 좀 위험할 때도 있다. 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매크로 같은 거 보면은 그런 형식으로 안 들어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x, y, t 이런 애들 있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 지금 제가 문자를 써놓은 거잖아요. 문자열 x, 문자열 y, 문자 t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 또 그게 아니야. 데이터 이런 느낌이 아니야. 얘는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이런 거랑 거리가 좀 멀어요. V1이 X고 V2가 Y고 템프가 T야. 그냥 이건 그냥 값도 아니고 인자열도 아니야. 인자도 아니야. 얘는 뭐라 하냐면은 토큰이라고 해요. 토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들어있는 이런 매개변수 같이 보이는 이놈이요. 토큰이 그냥 받아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개념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알던 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뿔뿔 토큰 쳐보세요. 토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료들 그냥 몇 개 정독해보세요. 방금 토큰을 찾아봤을 텐데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토큰 막 뭐 크게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쓰면 이 법에 의해서 바꾸고 끝. 이 뒤에 있는 건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고 규칙을 정해놨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르긴 해요. 나중 가면 약간 중요해지긴 할 건데 좀 약간 와닿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거 좀 이렇게 써놓을까? X에서 수업 잠깐 수업 되겠지? 그래. 뭘 해볼까? 약간 문자 주법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이런 너무 어려운 말이고 사실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아요. 큰 기반 인증 방식 뭐 코인 개념도 나오긴 할 건데
무시하시고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안 나오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요거 그냥 최소 요소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어떤 씨뿔뿔을 이루는 단위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가벼운 거지. 최소 단위니까. 예를 들면 뭐 APPLE야. 그럼 지금 이거 문자열은 알파벳 A 플러스 P 플러스 P 플러스 L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이 하나를 토큰 취급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쪼개고 쪼개면 결국에는 토큰 하나가 남는다. 이런 느낌인데 나중에 한번 같이 보세요. 좀 어려운 개념이 맞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저도 쓸 때마다 헷갈리는데 규칙이 좀 까다로워.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세미콜론 하나 찍었어. 그럼 이거 잘 될까요? 이거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예상과 빗나가요. 자꾸. 여기 안 써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안 쓰고 여기 안 쓰면 또 뭐라 한단 말이야. 그냥 실행이 안 된단 말이야. 또. 근데 또 여기 안 쓰고 이쪽에서 위쪽에다 써주면 또 뭐라 안 해. 그러니까 대충 몇 개만 써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 true 만들 때도 define true 1 이러고 끝냈잖아요.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끝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주는 방식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고 끝냈던 거예요. 이거 만들 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지금 그냥 여기 들어있다, 얘랑 동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법에 안 맞는다 의 예상을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그냥 해보면서 고쳐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만 해버려도 이 세미콜론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 한 줄 자체를 여기서부터 바꿔서 그냥 이렇게 치환해서 실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얘기가 맞아. 왜냐면 끝에 세미콜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올려보면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얘는 한 줄짜리일 거니까 좀 간단하게 끝나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확장 보면은 어떤 매크로를 쓰고 있고 좀 이런 게 생겼네. 이런 건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도 따로 해서 따로 빼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뭐 코드 밑에 써있다 컨트롤 클릭하면 찾아가요. 원형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쓰다 보니까 규칙이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두 줄은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보는단 말이에요. 이 앞에 디파인 한 줄이 없는데 어떻게 인 건데, 이것도 해결 방법은 있어요. 여기다 옆 슬래시 하나 찍어주면 돼. 그럼 알아보고. 그럼 이러면은 사실 매크로를 쓰는 의미가 딱히 없다고 봐야 또 상관없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왜냐면 이거 스페이스바 하나 넣으면은 뭐라 할 때 있어요. 이거 지금은 잘 되는데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이게 또 만약에 뭐 스페이스바 2개 이상이 된다. 탭이었나?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도 되나? 업데이트 했나보다. 이거 예전에 뭘 했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이 버전의 툴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안 된다, 이거 원래 안 되는 거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뭐 나중에 사이즈가 좀 큰 무언가를 만들 때 매크로를 활용을 해.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어디서 문제점이 발생했는가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약간 얘가 만약에 범인인 경우에는 뭐가 문제지? 이걸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뭐가 문제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찾아보던 아니면 아는 거에서 해결을 하던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얘는 그게 좀 안 돼요. 쓰다 보면 알 거예요. 계속 뭔가 조금씩 살짝만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뭐 두 줄에 쓰려면은 요거 하나만 넣어주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좀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사용감은 별로예요. 이게 사용감은 별론데 그걸 다 씹어먹고 장점이 엄청 좋아요. 장점이 뭘까요? 장점? 예상이 좀 가능할 텐데, 토큰을 쓴다 해서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아까처럼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떤 이제 할당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 맞죠? 그만큼의 연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함수화를 해서 할 거야. 그러면 함수도 만들어야 될 것이며, 함수 안쪽에서 어떤 이제 내부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고, 그 함수를 호출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얘는. 그냥 뭐랄까, 우리가 평소에 쓰던 거랑 속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빠른 실행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그냥 법이니까, 이건. 처리 과정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뭐 실행 속도, 처리 과정, 뭐 처리 속도 이런 데서 차이가 매우 크게 나고요. 그래서 쓰는 사람들은 많이 써요. 꽤나 많이 써요.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함수 실행, 뭐 호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int is even number, odd number 그거 있었죠? even number return, 여기에다가 뭐랄까 int n 받기로 하고 n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러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int result는 뭐 is even number에다가 내가 3을 줬대. 그럼 이거 함수 실행할 수 있죠. 프린트 해가지고 result는 %t result 뭐 이렇게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0 나오잖아요. 아니야 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 과정에서는 어떤 처리 과정들이 필요한가? 지금 보면은 13번째 줄에서 is even number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파라미터 넘겨야겠네. 파라미터 넘기기란 뭐냐면 이 인자가 이 매개변수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해요. 얘는 사실 아규먼트고 얘는 파라미터지만 그냥 파라미터 넘기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함수 스택 초기화. 그러니까 함수가 실행되기 위한 이제 초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메모리를 한번 비워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쓸 메모리를 한번 비워야 이 함수를 위한 공간을 새로 잡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램, 뭐 메모리 관련해서 팁 있고, 뭐 코드 있고, 뭐 스택 있고 이런 거. 함수가 실행되려면은 함수가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비워놔야 돼.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 확보를 해놔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값, 복사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새로운 건축 생성 뭐 이런 거. 근데 매크로는 이런 거 없음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매크로의 장점은 위의 과정이 위의 절차가 없으므로 빠르다. 이게 그냥 압도적이에요. 쓰는 이유 중에. 함수보다 매크로가 나은 이유 그냥 빨라서 그게 답니다. 대신에 단점. 대신에 뭘까요? 실행 파일의 크기가 커진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행 파일의 크기가 커진다가 뭔 말일까요? 내가 매크로를 막 수백 개 만들어 놨대. 좀 편하게 써야지 해가지고 한 100개 만들어 놨대. 그럼 그냥 100줄 늘어나는 거네. 있잖아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게 좀 큰 단점인데 또 개발자가 읽기 힘들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독성이 떨어진다. 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한 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가 빡세요. 남들이 해놓은 거 보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건데 이게 좀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뭘까요? 브레이크 포인트. 그지? 맞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포문을 돌려. 이제 i는 0부터 i 뭐 5 전까지 i 플러스 해가지고 int f 퍼센트 뭐 i 출력하겠대. 그럼 이거 뭐 나와요? 0, 1, 3도 나오겠지. 이렇게 0, 1, 3, 4 맞죠? 근데 요거 있죠? 보이세요? 이게 ID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여기 붙어 있거든요. 중단점이라고 있잖아요. 중단점.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브레이크. 이게 한국말인 거고 이제 이걸 영어로 하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네요. 브레이크 포인트 하면 중단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행위를 해요. 보면 i 값 가지고 0 하죠. 여기도 보이죠? 여기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는 요거 하면 돼요. 단위 실행이 있어요. 단위 실행. 잠깐만. 알트가? 아니야. 단위 실행 이거 맞을 거야. 요거 하면은 그 다음 줄 가죠. 그죠? 한 번 더 누르면은 i가 이제 증가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이거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안 먹어. 이렇게 해놓고서 하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동했어요, 갑자기. 저 여기다 찍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갑자기 얘가 위치를 바꿨죠. 안 먹어요, 그냥.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지가 알아서 바꾼 거예요. 저는 여기다 찍었잖아요. 이러고 나면은 갑자기 올리죠. 뭐 갑자기 느낌표 봤어요, 느낌표. 맞나? 다시 여기 느낌표 찰나로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줄 요거 빨간 점 보세요. 그죠? 여기 약간 노란색 느낌표 뜬 다음에 밑으로 이동하죠.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얘도. 아무튼 이런 단점들이 있다. 얘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뭐 말하냐면 어디서 멈출지 본인도 모름. 그래서 결론은 뭐냐? 꼭 필요할 때만 쓰자요. 쓰긴 써요. 왜냐면 이런 거 다 씹어먹을 정도로 이게 빠르니까. 불편한 게 좀 단점인데 어쩔 수 없지. 빠른데 써야지. 그리고 진짜 이것도 좀 중요한데 마찬가지예요. 매크로 이름을 내가 그지같이 지었어. 뭘 하는 매크로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사실 공용 자료로서는 쓰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상관없잖아 이래도. 이게 뭐 하는지 몰라. 그럼 문제가 될 거니까요. 간단한 문제죠 이거. 그래서 결론이에요. 퍼포먼스는 좋은데 마구잡이로 쓰면 별로.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는 뭘까요? 뭐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성능. 퍼포먼스 그냥 성능이라고 읽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성능은 개 좋아. 근데 많이 쓰면 별로. 왜냐면 애초에 사람이 읽어서 사람이 써야 되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좀 그래요. 읽기 빡세. 이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C++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를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보면 이거 내거 뭐더라? 이거? 안 나오나? 여기 보면요. 뭐 이런 게 있대. 그럼 이 문제 뭐 푸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시간 초과 뜨는 데 있어요. 이제 제출을 했는데 시간 초과야. 그러면은 요걸 의심해봐야 돼요. 1초 이내에 이런 이제 문제 해결이 끝나야 되는 거죠. 내가 함수 아무리 만들었는데 이거 안 되겠어. 그러면 그냥 더 매크로화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코드 같은 거 좀 보면 뭐 내가 만약에 뭐 3단계래 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대요. 정답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제출한 사람들이 뭘로 제출했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파이썬 보면은 제일 낮은 거 기준으로 볼까? 54,000에 142야. 54,000에 142. 이거보다 낮은 거 있나? 52,000에 145? 비슷하네. 53,000에 138? 얘는 뭐야? 뭐 한 거야 이거? 단위가 좀 다른데? 뭐지? 아무튼 한 55,000 기준 잡고 한 14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이게 자바로 가잖아요. 일단 단위가 달라졌어. 메모리 약간 반토막 정도 나는 것 같고, 또 실행 시간은 좀 애매해요. 약간 비슷비슷해. 오히려 더 걸릴 때도 있는 것 같고, 140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네. 근데 메모리 사용량이 약간 좀 줄었잖아요, 파이썬보다. 근데 이게 CA나 10불로 오잖아요. 이제 좀 단위가 달라요. 이게 4자리로 바뀌어요. 실행 시간도 2자리로 바뀌어요. 뭐 11불 이런 거 쓴다. 그럼 약간 더 쓰지만 실행 시간 자체는 이거 뭐야? 미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문제는 하나거든요. 근데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차이점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특성을 아는 거는 중요한 거지. 왜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나을 것이다 가 판단이 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아무튼 지금은 좀 낯설 수는 있어요. 이게 평소에 안 보던 문법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해서 그냥 좀 나중을 위해서 일을 해놨다. 코드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뭐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고 하는데 써보면 알아요. 하나 더 만들자. 소스 2 해가지고 이거 다 복사해서 소스 2에다 넣을 거고요. 소스 1은 또 이거 제외를 해볼게요. 소스 2만 가지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지울 거야. 아니,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필요 없어. 이런 게 가능해요. key find key x y x 샵 y 이게 뭘까요? 일단 여기 key 하면은 만들어 놓은 거 있네. 그리고 여기 보면 x, y 있네. 일단 얘는 뭔 말인지는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x 자리에다가 뭐 넣어주고 y 자리에다가 뭐 넣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린트 f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f 아니다 프린트 그리고 대충 감보죠. 뭐 하는지 뭘까? 뭘까요? 프린트 f hello world 있잖아요. 이게 뭘까 그러면? 합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엮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프린트 f 띄고 이렇게. 뭐 문제 없이 실행됩니다 이런 거. 한마디로 함수들을 엮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뭐 프린트 뒤에 내가 뒤에 옵션이 되게 많다의 상황이래요. 프린트 F도 있고 뭐 프린트 L도 있고 뭐 프린트 N도 있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때그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엮을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부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죠. 이 앞 글자만 달라지면 될 거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거 예제가 있어요. 또 이런 거. 저도 맨날 이거 보거든요. 코딩 클래스 그럴까? 그런 함수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들도 많아. 심지어. 갖다 쓰면 돼요.
여기 보면 컨캣이라고 하죠 보통. 컨캣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문자열을 엮어준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붙이는 게 다예요 이거.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인라인 함수라는 개념이 나오네. 근데 인라인 함수 이렇게 처음 봤는데. 그러면 이제 또 확장하는 거지. 인라인 함수 뭐지? 하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매크로랑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문서를 참조했는데 이게 뭐야? 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처음 보는 게 있으면 그냥 다 한 번씩은 찾아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 디파인 파이? 이렇게 해볼까? 파이 3.14 그리고 V 이렇게 디파인 하고 뭐 하나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면 이거 그냥 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숫자는 이제부터 플롯 파이 뭐 이렇게 할까? 플롯 파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듯이.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 숫자는 파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거 법제 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따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거니까. 맞죠? 이게 우리가 원래 쓰던 방식이었고 심지어. 이거 약간 살짝만 다른 거 해볼까? 다른 거? 그냥 뭐 비슷한 거? 그것도 제외. 다 없애고 F 1, 2, 3 잘 되지. 여기서 뭘 거냐면 자 그래 하이 뭐 잘 나오겠죠 이거. 나머지 거는 다 빌드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디파인 뭐랄까 이름을 x 넘버를 이렇게 할까? execute 넘버. 그냥 execute가 뭐예요? execute 실행이란 뜻이거든요. 실행하다. 왜냐면 그 파일 확장자 중에 이거 있죠. exe 이거 executable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파일 보통 exe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응용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텍스트 뭐 이런 거 말고.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여기 하이 1 쓸 거고 여기 하이 2 쓸 거야. 이거 실행하고 싶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코드지, 이거. 당연하지. 뭐라 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뭔가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많이 써요. 이거 진짜 많이 써. 두 개는 안 돼. 대신에 두 개는 닮았어. 나는 이걸로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이걸로도 테스트 해봐야 돼. 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메인 함수 안쪽을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지만 좀 귀찮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테스트를 총 2개를 해야 되는데 비슷한데 뭔가 다른 걸 해야 돼요. 또는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뭐 저때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실행되는 그 메인 함수가 달라져야 돼. 이게 말이 되려면은 요거 만약에 1번이라고 이거 2번이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여기 보면은 if를 쓸 수가 있어요. if 이렇게 근데 이건 빼고 if execute number가 0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밝기를 잘 봐야 돼요. 이 메인 함수랑 이 메인 함수랑 글자 색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잠깐만 얘가 이 else, if, else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요거로 끝나야 돼요. and if.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밝기 차이 보이잖아요. 밝기 차이. 그죠? 누가 실행될까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게 이겼어야 돼요. 왜냐면, 이 큐는 뭐가 1이니까 이거가 아니니까 이 아래 게 맞는 거죠. 그럼 이제 하이2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소스를 이만큼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쌓아놓고 했어도 상관이 없던 거죠. 네, 그럼 너무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렇게 안 했을 뿐인 거고,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떨 땐 이거, 어떨 땐 이거를 실행을 해야 돼. 그럼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은 이것만 바꿔주면 돼. 그럼 내가 골라서 실행할 수 있는 메인 함수를 여러 개 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쭈루룩 밑으로. 어떤 메인 함수를 실행할지 결정이 그냥 이것만 바꾸면 된다. 이거 개 편하잖아, 진짜. 특히 테스트 환경에서 진짜 편해요, 이거. execute num 같은 애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조건식 건드릴 필요 없고, 그냥 이 숫자만 살짝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테스트 1번, 테스트 2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하이 1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찾아봐야 되는 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if, 샵 if, 샵 else, 샵 and if.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될 거야. 또 11글 샵 if, 샵 and if 이런 거. 그럼 찾아보세요. 여기 전처리기 또 나오잖아요. 전처리기 어쩌고 하잖아요. 아마 이거 보면 좋을 거야. 나도 맨날 이거 봐. 이거랑 이거였나? 좀 옛날에 쓰여진 글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뭐 이것저것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 뭐 찾아보니까 대충 어떤 건지 감은 오시겠죠? 그죠? 얘네들을 부르는 말이 조건부 컴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문이랑 비슷한 건데 애초에 컴파일을 조건식을 통해서 해버리는 거니까 편한 거지 이건. 실제 그 테스트 코드 같은 것들 보면은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테스트 코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고 뭐 이렇게 값을 바꿨을 때는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거. 요게 좋아요. 많이 씁니다. 복잡하게만 안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모양만 잘 기억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실행 안 돼. 딱 봐도 알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좋은 점은 얘네들이 블록화가 된다는 거죠. 블록 단위로 실행할 수 있다. 그건 좀 많이 좋은 점이죠.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보면 요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뭘 써요? 디파인을 했는데 값이 정해졌나요? 아니죠.
그럼 뭘 써요? 만약에 정의 됐으면 얘가 if define 정의 됐으면 이거 실행해. 근데 이게 정의된 적이 없어? 그럼 이거 실행해. 뭔지 아시겠죠? if not defined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방식은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 값을 내가 정하고 싶지 않아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런 거 if define 정의가 됐으면 그러니까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 이거.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뭐 이런 거 if not define if not if define의 반대 반전을 준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할까? if not 하면 아래 걸로 가잖아. 좀 많이 편할 거야. 또 뭐가 있을까? 소스 하나 더 만들자. 소스 3도 제외하고 소스 4에서 CST 아니고 또 밸류 수합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잠깐만요. 이거는 한번 그래 여기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저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X, Y I, TM, MP1, P1, MP2, P2는 TM 자, 그거고 이 아까 거랑 모양이 약간 다르다는 인지가 되죠? 지금 X, Y, T였는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거니까. 그래서 뭐 밑에 방식은 똑같습니다. V1은 100이고 V2는 200이고 스왑 돌려가지고 V1이랑 V2의 값을 바꾸고 싶어. 인 상황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printf 후 V1은 이렇게 구성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여기에 뭐라고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 100 나와야 되는 거 200이고 뭐 200, 100이겠지? 똑같이 쓴 다음에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크게 뭐 어렵진 않죠? 나 인트 쓰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인트를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 이상한 거야, 이게 지금. 맞잖아요? 뭐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저기 안 해놨네. 이게 왜 되냐고를 많이 마주칠 겁니다, 이거 쓰다 보면.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치환만 잘 이렇게 시켜주면 돼요. 그럼 여기 인트네. 근데 아까 거랑 차이점은 그런 거지. 템프가 여기서 발생되지 않았어요. 템프를 이 메인 함수 안쪽에서 만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매크로가 만든 변수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그냥 토큰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냥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타입은 이제 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만 보면은 약간 인자와 매개 변수의 관계처럼 봐도 된다가 이런 것 때문에 대신 우리가 아는 문법이랑 좀 이상해. 되게 좀 차이가 있어요. 격차가 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어요. 템플을 심지어 여기서 만들지도 않았어. 그래서 보면은 마우스 올려보면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밑으로 보면 다음으로 확장 인트 템플로 시작하는 거 보이죠? 타입을 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풀로 넣으면 되는 거고 더블 넣으면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입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넣어주면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쓸 때 문제가 제가 이것도 열받는 건데 아까 전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상관없었어 이거. 이거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 다시 바꿀래. 됐어요. 다시 바꿀 거야. 그러면 여기 100, 200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뭘까요? 예상 한번 해보시죠. 아니야. 샘플 여기 있잖아. 안 바뀌어서 문제? 안 바뀌어서? 템프가 상수라고? 아니지, 이건 인트 템프니까 그냥 변수처럼 만들어낸 거죠. 매크로가 만든 변수인 거지. 문제가 뭘까? 템프가 범위는 맞아요. 왜 뭐라 하냐면은 이거 되는 거 아니고 되게 단순하죠. 템프를 두 번 만든 거야. 왜냐면 인트 템프 한 거니까. 이해되죠? 여기서 타입 인트 하고 여기서 타입 인트 또 넣으면은 인트 템프 두 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인트 A 한 다음에 인트 A 또 한 거죠.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얘는 아까보다 덜 좋은 방식인가? 아니, 똑같은 방식은 맞아요. 왜냐면은 그냥 매크로를 이용해서 값을 바꿨다. 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얘는 못 쓰네. 두 번째는 못 쓰겠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은 범인들이 여기 안에 있어. 막. 매크로 안에 있어. 그러면 매크로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좀 빡셀 수 있단 말이야. 지금은 운 좋게도 에러를 찾기가 되게 쉬운 편인데 안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얘 해결은 어떻게 하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메인 함수 안쪽에 템프 변수를 만들지 않았어요. 템프 변수는 누가 만들었냐면 매크로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두 번 하다 보니까 그냥 두 번 만든 꼴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럼 두 번 안 만들게 할 수 있나? 두 번 안 만들게 할 수 있나?를 잠깐 고민을 해볼까요? 아니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되 두 번 만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지워? 이렇게? 그럼 어때요? 밑에 거 보세요. 위에 것이래. 아니 되는 거지. 밑에 다음으로 확장 봐봐요. 이게 첫 번째 거고
이게 두 번째 거야. 그럼 그냥 템프는 v1 해버려. 그죠? 이것도 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두 번 만든 게 아니잖아, 이건. 원래 있던 거에다가 다시 이렇게 집어넣은 거잖아. 이해되죠? 근데 이게 진짜 계열받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 다.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만 해주면은 잠깐만 수학? 아 그치, 이러면 여기 인트 써줘야지. 이렇게 하면 돼. 요거 있죠, 중괄호. 이거 하나 때문에 돼요. 중괄호로 묶은 버전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스코프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인트 템프의 사용처가 좀 한정되게끔 해놓은 거죠. 이해돼요? 뭐랑 똑같냐면은 왜 우리 폼은 돌릴 때 인트 i는 1 해서 뭐 이렇게 하죠. 인트 f i는 뭐 이렇게 하지. 그러면 다음 폼을 돌릴 때 이거 J로 바꿔야 돼요? 아니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I 썼다고 해서 여기서 I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이만큼은 얘 거고 이만큼은 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갇혀 있어요, 스코프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인스탬프 했어도 사용 범위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 다음 줄이 실행될 때 인스탬프는 이미 끝난 거죠. 지역 변수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한 거고, 그래서 좀 열이 받는 거지, 이건. 아까처럼 이거 인트 빼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막 몇 개씩 쓰인다 라고 했을 때 같은 코드,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근데 답은 중괄호야. 이러면은 너무 허무하잖아. 근데 이걸 알고 모르고 차이는 진짜 꽤나 많이 나는 거잖아요. 이걸 두 번 안 쓴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까다로워요, 세계가. 두 번 써도 상관없는 상태를 만들어줘도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두 번 이상이라면? 두 번보다 개 많대, 그냥. 엄청 많이 쓴대. 그럼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인트 들어있고, 뭐 저기는 안 들어있고, 뭐 여긴 써줘야 되고, 저기는 안 써줘야 되고, 막 이런 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해결. 이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이게 뭐라 하냐면은, 이제, 템프의 유효 범위를 지정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템프의 유효 범위 지정. 위에 거랑 다른 점은 그거예요. 왜냐면 템프를 매크로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이렇게 하는 거지. 스코프 지정. 왜 그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뭐 함수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찾아보라고 했을 거야. 변수의 생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 뭐 스코프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런 거예요. 이게 지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는 거기서 쓰고 끝나는 거니까 얘도 약간 비슷한 입장을 취하게끔. 그래서 여기서 만든 템프랑 그 다음에 만든 템프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는 상태니까 마주치지 않는다니까요. 간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경 쓸 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어쨌든 내가 신경 쓰고 싶은 부분이 줄어야 돼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줄어야 돼요. 그 말은 실수가 준다의 말과 똑같은 거니까요. 실수를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야 돼. 근데 이게 또 열받는 게 뭐냐면은 맨 처음 거잖아요, 이거 맨 처음 거잖아. 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썼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되겠네.
스코프 지정 안 한 거니까 이 스탬프 때문에 안 되겠네. 잖아요. 여기서 또 빡치는 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감싸도 돼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이상해, 쓰기가. 그치만, 그냥 속도가 개 빠르기 때문에 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한 예시라서 그런 거지, 사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봐야 되는 거는 이런 거. 정수 5개의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써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cstdio main 0 할 거고, 이제 results 0이고요. 여기 이제 구현 시작, 구현 끝 이라고 할 거고, 여기도 이제 구현 끝이라고 할 거고요. 이 아래는 그냥 printf, results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수 5개의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 뭐 정수 5개는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스는 분리해서 제어를 하자. 뭐 어렵지 않죠? 했어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아니, 같이 해보죠. 5개의 평균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매크로를 써야 되면 디파인 하나 해야 될 거고, 이거는 뭐 avg 해도 되고 average 해도 되고 기타 등등 평균을 나타내는 무언가로 이름 구성해 주면 될 거고, 5개예요. A, B, C, D, E 이렇게 하면 5개 받을 수 있죠, 얘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한 다음에 5개니까 5로 고정이잖아요. 이러면 끝났네. 그잖아요. 그러면은 리절트에다가 avg 한 다음에 1, 2, 3, 4, 5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 하나 해줘야겠죠. 왜냐면 여기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그러면 끝났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게 뭐 숫자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을 거고. 뭐 표준 뭐한 이 정도씩 111, 22, 45 이렇게 해도 될 거고, 아무거나 숫자는 아무거나 연산자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다. 아까처럼 그 샵샵 했던 거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의도에 맞게 찾아서 쓰면 되는 거고, 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 범위 같은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건 좀 중요해요. 이거 그 if 그러니까 조건부 컴파일. 요거는 좀 쓸만할 거고, 이런 것도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이런 거 기본 꼴 같은 거 이거 이제 아예 안 쓴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어제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냐면 그 한글 깨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거예요, 저는. 왜냐면 나도 찾아서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배워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나도 모르는데 나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이 분야가 그게 좀 심한데, 몰라.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얘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이거 좀 해보는 거예요, 그냥. 열어봤을 때 내가 아까 하라 그런 게 깃에서 컨피그 열라 그랬거든. 보는 거야 이제. 보면 리모트 오리진은 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그걸로 경로 잡혀 있고, 코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이게 없네? 그럼 이거 추가해보는 거지. 그냥. I, 8, N 코딩 N TF 8 로그 아웃 N 코딩 N 이러고 저장하고 끄면 되지. 뭐 없지? 되겠지. 안 되면 다른 방식 찾아서 쓰면 되는 거고. 다른 거 알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일단은 해보죠.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제 올려놨던 거고, 여기서 뭘 할 거냐면요, 그냥 처음부터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매크로 솔루션, 그러니까 매크로 안쪽이잖아요. 어제 올린 거는 여기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랑 달라진 점이 있죠. 뭐예요? 이 매크로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잖아. 근데 나는 프로젝트 단위로 올리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이렇게 뒷배시를 해보면은 마스터 적혀있죠. 왜냐면 어제 걸어놨으니까. init 했을 때 마스터가 생겼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봐야 되는 거는 내 걸로 돼 있나? 돼 있네. 그럼 이제 또 안 해도 돼. 그리고 어제 리모트, 그러니까 init, 리모트, 이그노어까지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반복해야 되는 거는 장바구니 감고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매크로 이런 거 올라타 하면은 왜 내가 두 명이지? 왜? 그럼 하겠지. 이렇게 일 하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헤더랑 소스랑 살짝 바꿔가지고 여기 눌러보면은 바뀐 거 보이세요?
근데 이거는 다른 방식을 썼어요. 이때는 뭐 썼냐면은 이거 눌러가지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여기 인푸딩 하여 저장이 있어요. 이렇게 팔로 바꾸면 돼. 이걸 알고 있었어 나는. 왜냐면 옛날에 찾아봤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어서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되네.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되네. 참고는 요거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바뀐 거 다 감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여기 커미츠가 됐어. 그럼 내가 이전에 뭐 했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점을 저장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증거물로 되게 좋아요. 내가 그날 뭐 했는지가 다 보이니까. 여기까지.